안녕하세요. 3만 달러 돌파 기념으로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마이크를 꽂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 방은 제 아들 방인데요. 침대 위에 지금 제가 앉아 있습니다. 이 벽면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가장 합의 지점인 것 같아요. 베란다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제 값비싼 딸 방인데, 우리 그 따님이 시간대가 한국 시간대에 살지 않습니다. 인도쯤 돼요. 어쩔 땐 터키고. 그래서 저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리고 카리스마가 너무 뿜겨서 제가 이렇게 방 빌려달라는 말을 못 합니다. 우리 아들은 제가 만만하니까. 그리고 좀 일찍 나가요, 우리 아들은. 네, 한국 시간대에 맞습니다. 그래서 앞정 강박이 있으신 분도 있어서 벽에 있는 앞정도 제가 뗐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영상에 그 이더리안들, 이더 주창자들께서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제 영상을 이더 주창자들께서 그렇게 많이 보시는지 잘 몰랐고요. 제 말투가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진심입니다. 그 제가 그 한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텍스트를 보시면 이더를 조롱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이더가 좀 올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진심입니다. 그 제 진심은 구글이 이더를 결정한다, 뭐 이런 영상에도 찍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한편, 그 한 장면만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섭섭하고, 앞으로도 좀 제가 현실 정치 안에서 이더와 비트코인의 파트너십, 역학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럼 그렇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타깃으로 삼은 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도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주시는데 좋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그 비트코인이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유의 질문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만 달러 돌파 기념으로 제가 진짜 망한 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담은 아니고요. 이 안에도 뼈다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문 중에 이제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비트코인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실무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을 가장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는 방법이 비트코인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거 방법이 최고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관해야 되는 개인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거래에 기록되는 공개 키가 있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줄 때 사용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키, 공개키, 주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비밀키를 남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거기에 담겨 있는 비트코인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밀키 보관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에 감동받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것들도 감동이 됩니다. 주사위하고 동전을 준비하셔가지고 16진법이거든요. 16진법이라면 이제 1, 2, 3, 4, 5, 6, 7, 8, 9, 0, A, B, C, D, E, F. 네. 대소문자는 구별 안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표현을 하십시오.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주사위하고 동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64칸을 채우는 겁니다. 64칸을 채워요. 뭐 64칸을 뭐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채워보세요. 그리고 채워가지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QR코드 생성을 하셔도 되고, 제가 했던 방법은 블록체인 인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비밀번호 넣어가지고 이제 로그인 해야 됩니다.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찾아 헤매다 보면 이제 자기 개인 키를 넣어가지고 그 주소를 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여튼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키, 공개 키, 주소는 전부 개인 키로부터 이렇게 파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 키를 만들고 공개 키를 만든 다음에 개인 키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죠. 다 해킹 되는 거니까. 이 개인 키를 만든 다음에 공개 키가 만들어지고 공개 키에서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 거꾸로는 안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수학자들하고 컴퓨터 공학자들이 만든 암호 체계, 암호학자들이 만든 암호 체계에 의해 가지고 가능한
가능한 방법입니다. 뭐 그렇게 그건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16자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요. 이 2의 586승이거든요. 그러니까 2를 258번, 256번인가? 이 2를 258번 곱해준 건데요. 그게 이 우주에 있는 물질의 개수보다 많아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분자수에 육박할걸요, 아마?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수다. 그것들이 전부 그 비밀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변가의 조약돌이라면 해변가의 조약돌 중에 하나를 내가 나의 계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가 하나의 계좌에다가 나의 조약돌 하나를 주셔서 거기다가 뭔가를 내가 새겨 놓으면 이게 아주 값진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변에 놓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추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해변들에 있는 모든 조약돌을 뒤엎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몇백만 년이 걸리는 거죠. 그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약돌에는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 거죠. 전부 빈 깡통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개인 키를 1부터 9, 0, A, B, C, D, E, F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64자리를 만들어 내시면 여러분들 계좌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A4 용지에 적은 다음에 그걸로 공개 주소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 주소 발행하는 방법은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서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발행한 다음에 그 주소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빗썸이나 어핏에서 산 비트코인을 보내면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는 비트코인 익스플로러라는 어플을 활용하면 이제 어핏해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게 보이죠. 비트코인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주사위하고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주소를 만들어 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율을 느낀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임의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그 당시 코빗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빗썸도 있었어요. 예, 빗썸 아주 초창기. 코빗이 하여튼 우리나라 최초의 거래소인데 코빗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봤어요. 보냈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로. 이게 들어간다는 개념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건 이게 익스플로어에서 보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진짜 전율, 감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여러분 계좌를 만들려면 여러분 신분증 까야 되고 하여튼 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저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정보를 가져야 되고 조사도 하고 이 사람이 피싱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계좌가 나오잖아요. 어떤 승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심사하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 양식만 맞으면 수학적인 양식만 맞으면은 그냥 내가 임의로 계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도 내 이 개인 키를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최고로 안전하죠. 진짜 안전합니다. 와우. 정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질문도 있는데 어저께 찍은 영상에서 전쟁 시에 이렇게 외부로 나갈 때 거래소에서 산 거면 걸리지 않느냐. 아니, 거래소에서 빼야죠. 이런 지갑으로 빼고 이 종이를 이제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나가다가 걸릴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인지를 하니까. 저 때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니까 종이를 딱 보더라도 이게 낙서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마 공항을 통과할 텐데 지금 위험하죠.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례 같은 거 보면 그 긴 거를 암기해가지고 국경을 넘더라고요. 그냥 몸 다 뒤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위기에 처하면 암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짧은 거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만 이제 내가 이거를 보관한다 그러면 그냥 구글 같은 데다가 이메일 올려놓은 다음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메일에서 그걸 해가지고 바로 찾으면, 네. 괜찮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그렇게 해놨다가 여러분 까먹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는 안 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사위하고 동전 가지고 만든 이 방법은 진짜 최고로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물론 여러분 컴퓨터를 공개키 주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야 되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오태민이 비트코인하고 이 녀석이 이런 걸 할 거야 해서 제 컴퓨터를 갖고 가고 막 이제 포렌식을 하면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타겟이 아닌 경우에는
하여튼 제일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종이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책에다가 꽂아 놓든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아내한테 줘야 되니까 뭐 아내한테 주든가 가지라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하고 아닌 사람들이 이게 보관을 잘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뭐 남한테 보여주면 이제 어느 책에다 꽂아 놓고 이제 책 빌려줘.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이 휴먼 에러까지 생각하면 이제 완벽한 방법은 없고요. 휴먼 에러를 뺀 상태에서는 최고다 이게. 저는 이렇게 한다. 했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했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감동이다. 뭐 너무 저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내면 미국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야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가네. 여러분 또 오해하는 게 비트코인 10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그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은 금방 갑니다. 네. 1초에 7개. 그거는 이제 참 그거는 이제 한 블록을 만들 때 포함시킬 수 있는 거래 용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10분에 얼마가 있으니까 그걸 초로 계산하면 초당 7개의 거래를 이제 블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건 채굴에 관련한 이슈고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보내면 그건 그냥 노드들을 거쳐서 전달되는데 미국까지 노드들을 몇 개 안 거쳐요. 한 4-5개 거치면 미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드가 처리를 그냥 쭉 전달하기 때문에 그냥 빛의 속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늦어도 뭐 네트워크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10초 딜레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부터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데 이제 그게 승인이 안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쓰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받아놓고 이제 승인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한참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막 뜨거울 때는 이게 승인이 좀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도 51% 공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신뢰가 없어서 그렇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냥 바로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대학 교수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책으로 공부한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내요.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카페에서 이 사람을 10분 동안 잡아둔다. 기다리게 한다. 실제로 그런 문제를 냅니다. 와, 저처럼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완전 난센스입니다. 네. 그 사람이 그러면 10분 동안 붙잡아 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커피 산 다음에 나가가지고 해싱 파워 돌려가지고 51% 공격해가지고 그 커피 산 거 거부한다는 상상이죠. 어차피 51% 공격을 해도 내 계좌만 취소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이해는 되시죠? 예. 이중 지불은 내 것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커피 산 사람이 10분 동안 붙잡아 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51% 공격해가지고 취소한다. 네. 그걸 문제라고 냅니까? 이게 신뢰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또 경제나 이렇게 인문학이나 이게 생활의 지혜가 없는 이게 공학자들이 벌이는 이 착각이거든요. 네. 우리 신용카드는 컨펌이 비트코인하고 신용카드를 자꾸 대비하는데, 신용카드는 컨펌이 한 달에 한 번 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번 나는 겁니다. 컨펌은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그리고 우리가 그 컨펌을 하지 않더라도 비용 대비 뭐 이거를 나를 기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얻을 거 뭐 이런 액수의 크기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하는 전송 그걸 믿는 거면 그냥 비트코인도 그냥 바로 보내면 됩니다. 커피 뭐 계산됐네. 왜냐하면 그 커피 파는 분이 그 비트코인을 받아가지고 재료값을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값 내는 거 이미 과거에 끝났고 나는 이거 매상만 올리면 되니까 그냥 이거 받아놓고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게 하루 있다 승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늦으면 괜찮잖아요. 상관없어요. 네. 수수료는 분명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컨펌 시간과 관련한 착각들은 좀 이게 지금 너무 인문학적인 상상이 부족하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딱 한 번 짜증을 내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 머리 나쁜 엔지니어가 계속 시비를 거니까 나 시간 없어. 널 설득할 시간 없어. 됐어. 이렇게 말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열폭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블록체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10분을 기다린다고. 제발 어디 가서 창피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비트코인 진짜로 이렇게 저처럼 지갑 만들어가지고 보내보세요. 그리고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 10분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그거 뭐 붙잡아두면 뭐 할 건데요. 이게 액수가 커지면 얘가 다르지만 뭐 커피 사고 뭐 이러면서 10분을 기다릴 필요 전혀 없죠.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왔으면 보내면 됩니다. 네.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자,
근데 이제 CBDC, 제가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오해해가지고 9월 달에 이럴 수 있어요. 미국이 CBDC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 오태민 틀렸다. 근데 이제 오태민이 변명을 하겠죠. 아, 그 CBDC는 제가 말한 그 CBDC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변명으로 들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도 자기네 거를 CBDC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CBDC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특이한 걸 해요, 중국이. 그러니까 정부, 중앙정부 위챗 발행이라고 보시는 게 딱 맞아요. QR코드로 가긴 가는데 신용카드하고는 그게 다르죠. 신용카드는 그 단말기 자체가 보안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중국의 그 전자화폐는 보안망을 타고 가지 않고 인터넷을 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QR코드로. 그러니까 위챗 같은 거죠.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위챗. 근데 이제 지갑을 이제 자격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그 코인 자체를 검증해가지고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검증하지 않는 건데, 사람 검증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거 주사에 던져가지고 만든 거 이거. 저를 검증하지 않았잖아요. 양식만 맞으면 이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이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실체화가 되면 나오겠지만은 그 지갑 자체를 자격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스마트폰에 깔았던 거를 그 지갑을 노트북에 깔면은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우리가 안랩 같은 거, V3 같은 거 할 때 기기 제한되어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갑을 뭐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딱 어디선가 이게 검색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CBDC입니까? CBDC는 바로 비트코인의 이런 기본적인, 제가 어떤 양식에 맞춰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계좌를 국가가 준다. 주민등록번호 주듯이 너는 이 계좌만 써. 여러분, 이걸 CBDC라고 불러야 돼요. 중국 자체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리고 이걸 QR코드가 있는 신용카드라고 불러야 돼요. 이걸 CBDC라고 불러야 돼요. 미국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그걸 자기네들이 CBDC라고 말한다? 이것도 못할 거야. 아마 이것도 왜 못하는지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못하겠지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CBDC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QR로 가는 중앙정부와 은행권이 컨트롤하는 신용 시스템이겠죠. 뭐라고 잘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CBDC라는 정의 자체를 지금 IMF 보고서에서도 복잡하게 말하는데 이게 단순하거든요. 이게 기본이 돼야 CBDC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임의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보내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검증하지 않으니까. 시스템이. 이런 자유가 없겠죠. 만약에 그 달러 CBDC가 만들어지더라면 이런 자유를 박탈한다. 정부가 준 지갑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갑 들고 외국에 나가면 띠에 걸린다. 네. 제 생각에는 도저히 그거는 제가 공부한 비트코인과는 전혀 무관한데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것도 못 만들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만약에 만들었다가는 어떤 허점이 있는데, 그 허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망했냐?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최대 약점이 상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갈피에다 꽂아놨어, 이 주소를. 그리고 내가 죽어. 교통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불의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게 우리 아내나 우리 애들한테 안 가요. 온 집을 다 뒤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 그러면 뒤지겠지만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면 뒤져서 나온다는 확신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애매합니다. 그리고 어떤 낙서가 그건지 모르잖아요. 이 비전문가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속의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수탁 서비스를 하면 노인들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싶은 노인들이 은행에다가 수탁을 할 수밖에 하게 되는 이유가 상속 때문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은행이 갖고 있으면 이제 피상속인한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상속이 되니까. 정부도 좋겠죠. 이제 상속세도 낼 수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진짜 상속세 이런 거 또 이제 오래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회피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지 우리 배우자한테 알리지 않고 우리 배우자마저도 내가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내 배우자한테 내 재산 노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하면 됩니다. 제가 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 공부했던 2014년도에 스코틀랜드 변호사가 머리 좋더라고요. 딱 공부해가지고 비트코인은 이혼 소송을 위한 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비트코인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꿰뚫은 분은 바로 그 스코틀랜드 변호사예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머글이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머글이를 벗어난 게 올해 2월입니다. 제 아내하고 2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걸 아니까 우리 아내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주소를 만들어 줄게. 그럼 그걸 당신이 보관을 못할 테니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거를 의미 있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우리 아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16진법의 64자리를 그 알파벳 하나로 다 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내가 복잡해지면 또 까먹을까봐 하나로 다 쓴 다음에 그 끝부분만 이렇게 좀 바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아내 이니셜을 넣었다든가 우리 꼬마들 이니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갑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야,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말고 어디 가갖고 그냥 비트코인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비밀키를 이 알파벳 쭈르르 누른 다음에 끝에다가 우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거기서 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것도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기억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가족만 아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포스트잇 같은 데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그 비밀키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혹은 내 뭐 다이어리에다 남겨야 되겠다. 혹은 내 비트코인 강의다 초판에다가 우리 집에 비치되어 있는 초판에다가 내가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거기다 보냈어요. 비트코인 3개를. 비트코인을 3BTC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내 몫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를 보내놨어요. 이제 다 보낼까도 생각했는데 내가 왜 우리 아내한테 내 걸 다 보내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내 몫으로 일단 이제 보내놓고 우리 아내한테 알려줬어요. 이 비밀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64자리를 넣으면 돼. 근데 당신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알파벳을 넣은 다음에 끝에만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줬어요. 그래 놓고 제가 1년 정도 지났어요. 1년 정도 지났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그 비트코인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해가지고 봤더니 6개월 전에 거래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어디다 거래했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적을 했더니 거래소를 몇 군데 외국 거래소를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막 진땀이 막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때 누가 우리 집에 왔었나? 왔어도 안 되는데 뭐 그럴 리가 막 생각을 했었는데 내 노트북이 해킹당했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말이에요. 그때는 2014, 15년도가 아니고요. 그게 2019년입니다. 2020년 1월. 2020년 1월이고 제가 그걸 우리 아내한테 만들어준 거는 2019년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3천만 원이죠. 근데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데 해커들이 그냥 무대뽀로다가 얘네들은 이제 희망이 없고 이제 달리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없나 봐요. 이렇게 인건비가 안 나올 텐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계속 무작위로 넣어보는 거예요. 비밀키를. 근데 비밀키를 무작위로 넣어보는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주소부터 먼저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이제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그 6개월 걸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6개월 정도 걸려서 빼갔어요. 걔네들은 횡재를 한 거죠. 진짜 제가 그때 제 머리를 진짜 쥐어뜯고 비트코인을 하고 나서 정말 처량하고 슬플 때가 많았지만 그때가 제일 울고 싶더라고요. 진짜 울고 싶어요. 울진 않았어요. 울고 싶은데 정말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참 이 비정한 인간들, 그죠? 주소를 뒤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비밀 주소 체계가 무의미한 무작위로 만들 때 안전한 거죠. 저처럼 이렇게 16진법 64자리도 있고요. 베이스 58이라 그래가지고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고 0 빼고 5 빼가지고 이렇게 풀네임으로 뭔가 이렇게 지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더 위험하겠죠. 이제 그런 것부터 뒤지는 겁니다. 뭔가 의미 있는 단어들.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가 걔네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수백만 개의 그 무작위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미친놈들이죠. 돌려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무작위로 만들었으면 그 무작위 주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무작위 주소도 안전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그런 컴퓨터로 돌려도 무작위 주소는 이제 100년, 200년 이상 걸려요. 뭐
200년, 100년 넣어두실 그런 주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 의미 있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면 저처럼 털린다. 제가 이런 경험까지 해서 이건 아마 이게 비트코인 업계나 이런 쪽에서 소문이 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직접 안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옆에서 사례를 볼 수가 없는데 그 사례의 주인공이 엄청 비트코인으로 잘난치 하는 오태민 본인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자아성찰한다는 마음으로 지혜족보에도 눈치 못 채게 이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 읽으신 분들은 이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극복을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3개니까는 얼마 전에는 그게 8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고 뭐 3천만 원이라고 4천만 원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언제나 비트코인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는 그 당시 가격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큰딸한테 들어간 20개를 지금 가격으로 생각하면 이제 잠을 자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게 20개가 1,000만 원이었으니까 제가 1,000만 원 쓴 거고요. 이게 제가 해킹당한 거는 이제 러시아 애들한테 해킹당한 거는 3천만 원이죠. 뭐 3천만 원.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비트코인 보관 방법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경험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답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보안이라는 건 이렇게 허무하게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거래소에서 만들어주는 그냥 그런 지갑을 사용하는 거는 거래소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죠. 근데 거래소는 해킹당하면 좀 갚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철학을 좋아해서 거래소를 믿으면 안 되지.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지 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면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지. 만약에 그 비트 어드레스 ORG 같은 걸 이용하면 누군가가 그 비트 어드레스 ORG에다가 이렇게 그 매번 스냅샷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주소를 다운받을 때 스냅샷을 찍어 놓는 거죠. 물론 비트 어드레스 ORG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태까지 사고 난 적이 없지만 그건 여태까지 안 난 거고 충분히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 컴퓨터에 트로이 같은 거를 심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조작을 할 때 여러분 컴퓨터를 컨트롤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사위하고 동전을 가지고 주소를 만드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고통스럽고.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험한 건 제가 멍청하게 해서 위험한 거고요. 그 QR코드 생성하고 하면은 이제 종이로 보관하면 되는데 종이는 불에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기계 자체는 아마 안전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에 닿는다거나 뭐 이렇게 전자기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게 또 골치 아프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대신 맡기는 방법으로 이제 갈 거예요. 대중들은. 비트코인의 철학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제 채굴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상업적인 채굴은 다 노출됩니다. 발전소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내쫓는 거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왔던 그런 채굴기 탁 놓고 이렇게 그 기계로 중장비로 밀어버리는 거. 그거 다 왜 그럽니까? 그 전기를 도둑질하니까 그거 다 노출되는 거거든요. 전기를 어디서 많이 쓰는 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비트코인 시스템은 붕괴돼요. 정부가 다 어디서 채굴하는지 아니까. 근데 산업적 채굴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항적 채굴도 있는 거잖아요. 산업적 채굴을 탄압하면 저항적 채굴들이 퍼져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들이 굳이 그거를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는 비트코인을 은행에 수탁한다든가 어디 뭐 ETF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거래소에 둔다거나.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몇몇의 이제 철학적인 비트코인 추종자들은 본인이 직접 막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보관하겠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권장할 방법은 아니다. 되게, 노동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저처럼 털리는 케이스도 있고, 물론 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지만, 진짜 무작위로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근데 그 무작위로 만들었더라도 그거를 뭐, 어디 온라인에 올려놓는다. 뭐, 이메일로다가 보내놓고, 어디 외국 가서 찾으려고 온라인에 올리고, 매번 입력하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그 64자리를. 입력하기 귀찮잖아요. 물론 베이스 58로 바꾸면 좀 압축이 되는데 뭐 그것도 꽤 귀찮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 이제 눈 아프죠.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구별하다가 잘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데 저장을 한다든가 뭐 클라우드에 올려놓는다. 그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나 거래소나 뭐 그죠? 거래소는 그나마 거래소는 그래도 보장이라도 해주고 지네가
그 책임이라도 져주는데 이거 지가 이렇게 온라인에 올려놨다가 해킹당하는 거 이거는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온라인으로 안 올려놓고 저처럼 써놓고 이렇게 보관하는 게 정석인데, 야, 그거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권하진 않는다. 그래서 보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맞되, 어떤 보관 방법도 뭐 10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장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다. 네, 그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좀 주소도 옮겨주고 새롭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 이 영상이 아마 내용이 재밌다기보다는 이렇게 쇼킹한 이야기를 덤덤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소문이 날 건데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런 걸 다 해봐서 이렇게 눈물의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올라갈 영상이 비트코인의 비용이라는 건데, 비용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랑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왜 가장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런 오태민 같은 멍청한 이런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엄청나게 녹아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 관련한 영상이 나오니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비트코인이 다시 3만 달러 돌파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편안하게,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